역사적 상처를 조롱한 고등학생 야구부원들, 전국대회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에 프로 인생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세상은 인과응보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을 향해 모두가 칼을 빼들었을 때 상처투성이었던 피해자가 온몸으로 그 칼날을 막아섰습니다. 가해자를 참교육하는 대신 따뜻하게 안아버린 괴물 같은 용서의 현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다음에 열릴 스포츠공정위에서 배제구 징계에 대한 재심 안건을 산정해 결론을 내릴지 여부를 오는 14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대한체육회의 재심 결과 등에 따라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배제구의 출전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6대2로 앞서던 배제고 선수들이 8회 초 광주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며 응원 구호를 연신 외쳤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었던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연상케 하는 조롱 섞인 문구였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광주일고 측은 적당히 하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배제고 선수들의 부적절한 응원은 심판의 제지가 있기 전까지 2분 넘게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광주일고 측은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기자회견을 통해 배제고 학생들의 선처도 호소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서 배제고 야구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봉황대기 대회 전 재심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서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광주일고 학생들이 품격 있는 스포츠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될 것 같다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사과를 받은 쪽 피해자 혹은 모욕을 당한 쪽의 입장이잖아요. 네. 제1고 입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제1고에서는? 어른의 품격을 보여줬는데요. 이규연 광주 제1고 교장은 배제고 학생들 고개 들어요. 어깨 펴세요. 라고 격려하면서 어머님들께서 들어오실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학생들도 울먹이는 것을 보니 준비했던 말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신경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제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네. 요즘 사실 대부분의 이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여러 가지 갈등 앞에서 그러면 결국은 처단할 것이냐, 그러니까 징벌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근데 이제 많은 부분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도 분노가 일어서 그 분노나 어떤 적개심과 적대감 때문에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지나고 나서 또 보면 그렇게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갈등은 또 다른 갈등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뿐이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네. 화병이라는 걸 모르냐 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자기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어떤 책을 읽고 이러면 사실은 그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혹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배우든가 네. 아니면 그 책에서 깨달은 바를 실천하든가 해야 그 책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 전 단계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용서와 화해 요 대목에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역시 그 제 전 직장 상사인데 네. 제가 언젠가 같이 일할 때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대통령 왜냐면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욕하잖아. 대통령은 욕먹기 좋은 자리잖아요. 대통령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참지 그래. 그래서 예 그건 알죠. 왜 난 아니까. 근데 더 화가 나고 못 참을 정도로 막 그 분노를 하실 때도 있지 않냐.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더니 더 참지. 저는 뭐 그게 100%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배워야 할 태도라는 생각은 하고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나도 좀 더 참으려고 노력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일상에서도 우리가 참지 못하는 여러 순간들을 만나는데 그때 차라리 한 번 더 참았으면 싶은 후회가 더 많고 거기서 막 대거리를 하고 싸우기보다는 또 그때 내가 그냥 조금 참고 용서했으면 싶은 순간이 더 아쉬운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아주 날카롭게 처단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더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배제고도 결국은 그런 잘못을 품어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고등학교 야구 경기장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며 응원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르는 참된 교육의 장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것을 믿는다고 전하면서 어른들이 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 화해 메시지 사이에 배제고하고 또 광주 제1고하고의 인연도 소개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배제고와 광주 제1고는 역사로 이어져 있는 학교들인데요. 이 교장은 배제고에는 이승만 동상이 있고 광주 제1고에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는데 그 기념탑의 휘호를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내렸다고 소개를 했고요. 1929년 학생 독립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할 당시에 배제학당 학생들도 동참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학교라면서 선배들의 전통과 역사가 한순간의 실수로 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이른바 그 학생 독립운동에 배제고 학생들도 동참을 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광주 제1고의 전신인 광주고등보통학교는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시작된 바로 그 학교인데요. 당시 이 운동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서울의 배제학당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다고 합니다. 네. 5.18 민주묘지도 합동으로 또 참배했다면서요. 네, 강당에서 사과를 마치고 배제고 학생들은 광주1고 교정에 있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그러니까 이게 97년 전 선배들이 함께 했던 바로 그 역사 앞에서 먼저 참배를 했고요. 이어 광주1고 학생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처단해야 한다, 뭐 저기 징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그 분노하시고 계신가요? 분노와 강한 너무 저기 나이브하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문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그 얘기도 하시는데 글쎄요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하자면 문 전 대통령을 가장 비난했던 사람들을 문 전 대통령이 만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 대통령이 안 만났으면 좋겠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만나서 같이 물론 여럿이 같이 있는 자리였지만 반갑게 맞아요. 악수도 하고. 그 나는 참 속도 없다. 그렇게 그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그 뭐 거의 혐오에 가까운 말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하고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전임 대통령이 나는 그 사람 안 만나. 뭐 혹은 나는 나한테 모욕을 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했다면 그게 더 참 보기 불쌍사나운 모습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야 뭐 마음이 어떠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대상과 상대를 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최소한 박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사람 꼭 처단하고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다 드러내서 다시는 보지 않고 뭐 너는 나와 다른 사람으로 낙인 찍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가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더 낫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그 진짜 방법이 무엇일까? 처단일까, 용서일까? 결국은 두 가지인 거 아니에요. 징벌하느냐, 아니면 용서하느냐. 네. 물론 용서도 과정이 있죠. 네. 처단도 과정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용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혹은 화해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말이 길어지네. 그리고 나서 그 참배하기 전에 광주 제1고 이규현 교장이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서 또 뭐 되게 멋진 말씀을 한마디 하셨다면서요. 네, 이규현 교장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따로 만나서 아까 학교에서는 말하지 못했는데 배제고 야구부의 재심에 신경 써 달라고 조용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7일에는 이게 광주 제1고는 아예 기자회견을 열어서 배제고에 대한 선처를 공개적으로 호소를 했고요. 또 이규현 교장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를 향해서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 제일 제가 그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은 네. 그 화환을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의 네. 문제를 차치하고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은 그 화환을 보내서 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조 화환을 보냈던 뭐 혹은 그 잘했다고 화환을 보냈던 이 양쪽 부류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혐오를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 그 자체보다 사실 더 경계해야 될 건 혐오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문제인데 네. 바로 그 모습들을 보여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생각의 수갑을 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포에 질려 있을지도 모를 배제고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다. 라면서 이게 화환의 이유를 남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런 식의 그 모욕과 혹은 혐오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은 정말로 엄단해야 된다고 봐요. 이때는 용서가 쉽지 않으시죠. 그러네. 여기서 용서가 안 되네. 이 부분에서 용서가 안 되네. 그렇죠. 이거는 참 용서가 안 되네.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사실 두 학교의 일인 거잖아요. 또 보면. 그쵸. 예, 그들이 또 스스로 이렇게 좀 용서하고 화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런 화환을 보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 정치 쟁점화되거나 정치화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정치란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웠는데 현실에서의 정치가 개입하면 어떤 단순하거나 분명한 일도 꼬여버려요. 네. 그래서 해결이 안 돼. 정치가 모든 것에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네. 때가 많아요. 진정성이 사라지고 소비되는 형국이니까 아쉽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용서가 안 된다. 네. 뭐 제가 용서하고 말 일은 아니지만. 네.
자, 어쨌든 간에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전체적인 정황과는 무관하게 배제고 야구부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기로. 네. 재심 신청 후에 재심의까지는 최소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배제고는 이미 청룡기 대회 잔여 경기 몰수패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인 광주 제1고가 공개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만큼 이 용서가 재심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이 됩니다. 이진수 의원이 배제고에 응원하면 보냈던 얘기는 뭐 앞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진짜 나눠야 될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배제고하고 광주 제1고의 일단의 화해의 모습에서 우리도 여기서 뭔가를 배워야 되니까 갈등의 모습에서 자꾸 뭔가를 배우려고 네. 하지 말고 이 화해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두 학교가 만난 그 장소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는 계획들이 있었을 거고 준비했던 말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저는 그런 형식보다도 그 형식을 뛰어넘는 말들이 오고 간 자리 그리고 절실함과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절실함과 또 용서를 해주겠다는 아량이 만났던 자리 같거든요. 이 현실 정치에서나 현실 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정말로. 그거를 그 학생들이 보여줬고 또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어른들이 보여줬다는 게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저도 이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랑 상대가 낙인 찍는 게 좀 다르다라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또 광주 제1고 같은 경우에는 분노할 자격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이 귀감이 됐다. 어른의 자세는 또 이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각자 입장이 다를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얼마든지 의견을 이야기하실 수 있고 난 용서 못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저의 말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 큰 흐름의 한 축은 이 두 학교의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혹은 교육자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판단을 믿고 맡겨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